안녕하십니까. 호산여성병원 산부인과 나연식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자궁근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궁근종이나 원인이나 증상 이런 것보다는 오늘은 치료법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자궁근종은 이제 발견됐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치료나 처치는 하지는 않고 이제 지켜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관찰하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짧게 초음파를 보다가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초음파를 보다가 증상이 있거나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또 보게 되고요. 그러던 와중에 결국에는 이제 근종이 너무 크거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임신이 안 되거나 혹은 이제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흔히 치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적인 치료, 그 다음에 비수술적인 치료. 얼핏 생각해 보면은 이제 수술보다는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런 게 이제 손저물법에서도 보면은 가장 좋은 치료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접하게 됐을 때는 이제 비수술적인 요법을 아무래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요법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이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분비 자극 호르몬 기량제라는 그 약물인데 주사로 맞아가지고 수술 전에 사이즈를 좀 줄인다든지 당장 급한 과다월경이나 생리통 같은 증상을 좀 줄인다든지 수술 시간을 잡아놓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수술 시간을 잡아놓고 이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혹은 요즘 그 이상 9개월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증상을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로는 이제 자궁근종 용해술 예전에는 많이 했었고요. 각광 받았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자궁 안에다가 이제 질 쪽으로 집어넣던 이제 복강 내에서 수술적으로 집어넣던 전기 탐침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전기적으로 자극을 줘서 이제 근종의 사이즈를 줄이는 요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서는 거의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효과가 오랫동안 쌓인 데이터를 봤을 때 효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근종도 아무래도 혹이니까 먹고 자라려면은 이제 아무런 영양분의 공급이 없이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종이 공급되는 혈관을 틀어막아 가지고 근종을 굶겨 죽여 가지고 천천히 근종의 사이즈를 줄이는 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동맥 색전술, 이제 근종에 공급되는 동맥에 특별한 형태의 색전을 만들어서 막아 놓으면은 이제 근종이 점차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수술 안 하고도 치료가 되는 자궁을 보존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치료가 잘 됐다 하더라도 이제 치료 효과는 시술하고 바로 다음 날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자궁의 변화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급속도로 이제 조직에 혈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조직이 괴사가 되면서 서절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게 완전히 흡수되기보다는 이제 덩어리가 어느 정도 이상 크면은 이제 질을 통해서 분만하듯이 갑자기 이제 내용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다 빠져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중간에 걸린다든지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제거하는 처치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영상의학과, 중재적 방사선과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기구를 통해 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요즘 많이 인터넷에 자궁근종만 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항목인데요. 하이프라고 있습니다.
초음파 집적 에너지를 가지고 자궁 안에다가 비유를 간단히 하자면 뭐 전자레인지 하듯이 에너지를 줘서 애들의 위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줄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고통받던 증상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술하지 않고 호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시술을 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만족스럽게 치료 효과를 달성했는지 이제 부족한지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뭐 한두 번 더 재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정반응이 없으면은 이제 치료가 실패했다라고 이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한 완벽하게 도려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치간을 두고 지켜본 다음에 치료 효과가 완벽히 됐는지 아니면 계획했던 것보다 되지 않아서 치료 실패했는지 이렇게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다른 치료 실패랑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게 일반적인 치료에서 치료를 실패했다면은 어떻게 보면 비난받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그 특성상 치료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른 대체제인 수술적인 처치가 있기 때문에 해보고 일단 안 된다고 하면은 수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설사 만족스럽게 치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렇게 또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꼭 있고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비수술적인 처치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 맞춰가지고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면서 결정하면 되고요. 무조건 내가 수술이 싫으니까 비수술적인 거를 먼저 시도하고 나서 해보고 안 되면 수술적으로 한다. 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각각의 케이스에 맞춰가지고 맞는 치료법을 해야 됩니다. 비용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수술이 가장 저렴하고요. 자궁동맥 색전술이나 하이프가 이제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정도 비쌉니다. 그렇지만은 가격 대비 효과라고 친다고 하면은 사실은 별 매력이 없는 단점이 될 수는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또 엄청난 제도가 있죠. 개인 실비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재력이 되셔가지고 100% 자비를 지불하신다면 모르겠지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실비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제 크게 자부담되지 않고 시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인한 시술은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제 비수술적인 요법 몇 번 시도했는데 별반 사이즈 변화 없고 사이즈가 좀 줄었다고는 선생님은 얘기는 하시는데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거는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수술적인 거를 선택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앞으로 기술이 더 많이 발전을 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그 에너지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단백질의 변성을 유도하고 자궁 근종의 크기를 줄이고 혈관의 그 혈류를 감소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자궁 근종의 변화를 촉진해서 결국에는 수술 없이 증상을 호전시키는 기술이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변화에 있어서 거부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고 할 때 기존의 치료법보다 과연 얼만큼 더 효과적인가, 기존의 치료법보다 얼만큼 더 부작용이 적은가, 기존의 치료법보다 가격이 얼만큼 더 저렴할 수 있는가, 뭔가 이런 이점이 있어야지 새로운 시술법이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기존보다 뭐 가격만 비싼다든지 기존보다 효과가 좀 떨어진다든지 기존 치료법보다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 하면 굳이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수술적인 요법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거는 알다시피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해서 전신 마취 하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적인 요법도 이제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형태인 개복 수술. 그래서 배를 전층을 열어가지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최근에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암 수술이라든지
아니라면은 이제 혹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큰 경우, 한 20cm 넘게 근종 사이즈가 크다든지, 뭐 이전에 수술을 여러 번 받아가지고 뱃속에 유착이 심한 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개복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은 간단하고 편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제 단점으로는 회복 기간이 좀 길고 환자분들이 흉터가 좀 크게 남으니까 이제 그 수술 잘 끝난 이후에 좀 미용적인 부분에서 고민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적어도 그 정도 수술할 때까지 사이즈가 컸다거나 힘들었던 분이라고 하면은 뭐 그 정도 흉터는 또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수술법으로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복강경 수술은 이제 배를 개복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카메라와 기구를 넣어서 눈으로 카메라의 영상을 보면서, 전송된 영상을 보면서 이제 게임하듯이 수술하는 겁니다. 산부인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비뇨기과, 뭐 일반외과, 흉부외과, 뭐 다른 과에서도 많이 쓰고,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위 말하는 내시경 수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복강경 수술의 일종이긴 한데, 복강경은 그 구멍을 뚫어서 기구를 사람이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건데, 이 그 로봇 수술은 사람이 도움이 아닌 이제 장착을 해놓은 다음에는 이제 기계가 움직이면서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카메라의 움직임, 손의 움직임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카메라의 움직임과 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는 이제 사람, 수술자의 의도로 카메라와 그 손이 움직이는 도구를 제어하긴 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로봇에 장착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흔히 로봇 수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수술 방법이고, 로봇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 시에 비용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학병원급 아주 큰 병원에서만 이제 로봇 수술 기계를 들여 도입해서 이제 그곳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 모두 구멍을 뚫어서 하기 때문에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르고, 환자분한테서 이제 출혈이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 고생하는 것도 좀 적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수술을 할 때는 아무래도 개복보다는 시술자 입장에서도 복강경을 선호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 수술은 수술하는 의사가 직접 환자 곁에서 있지 않고 옆에 콘솔 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치 게임기 하듯이 이렇게 앉아서 수술하기 때문에 그 수술자의 입장에서는 로봇을 아무래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긴 되어 있는데, 이제 비용 부분을 보면은 로봇은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비싸고, 뭐 요즘에는 많이들 시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격이 좀 다운되긴 했지만은, 개복과 복강경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요. 이제 로봇은 최소한 개복 대비 한 2.5배에서 5배 정도 이제 가격 차이가 나니까 이제 부담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 역시 또 이제 전부 비용을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있는 아주 훌륭한 혜택인 사보험, 실손보험이 있다고 하면은 이 또한 이제 보험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큰 부담 없이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은 이제 플랫폼이 필요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십억의 그 설치비가 있고 유지 보수 비용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제 개복과 복강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복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그 제왕절개 분만할 때나 이제 개복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1년에 개복하는 경우는 한 케이스나 2케이스 정도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의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강경도 또 이제 수술법의 발전에 따라서 조금씩 스타일이 바뀌긴 했는데요. 같은 복부를 수술한다 하더라도 이제 담낭 수술이라든지 뭐 신장 수술이라든지 각각의 부위에 맞춰서 이제 고유의 그 접근 포트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이제 배꼽에 구멍을 하나를 뚫어서 카메라를 넣고, 이제 배꼽 아래쪽으로 구멍을 2개에서 3개 정도 더 뚫어가지고 이제
이제 전체적인 그 포트는 한 3개에서 뭐 5개까지 사용하는 그런 복강경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초기에는, 아주 예전 초기에는 뭐 5개 정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개복해서 하는 것보다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개의 포트를 뚫어가지고 접근했는데, 이제 점차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이제 시술하는 선생님들이 능숙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3포트 구멍을 3개 뚫어서 기구, 젓가락처럼 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기구 2개랑 그다음에 들여다보는 카메라 해서 3포트 수술이 고전적인 복강경 수술의 표준이 되고요. 혹시나 혹이 너무 크거나 유착이 너무 심하거나 접근각이 안 됐을 때나 이제 구멍을 하나 더 뚫는 이제 4포트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제가 하는 수술은 이런 고전적인 복강경 수술은 거의 시행하지는 않고요. 이제 단일공 복강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일공 복강경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크게 별다른 건 아니고요. 사용하는 카메라는 동일하고 사용하는 기구도 일반 복강경 수술이랑 완벽히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그 들어가는 구멍이 한 개를 쓰는 건데 배꼽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각각 나눠져 있던 게 하나로 들어오니까 들어가는 상처는 일반 복강경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 수술, 작을 때는 1.5cm, 좀 클 때는 2cm 정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상처가 더 크니까 별로 사실은 장점이 없는데, 하필이면 산부인과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멍을 뚫고 들어갔을 때 배꼽에 정중절개를 합니다. 배꼽이 있으면은 누구나 이렇게 배 쪽에 쏙 파져 있는데 그 안을 그대로 열었다가 그대로 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식 명칭은 구멍을 하나 쓰는 복강경 수술이다 라고 해서 이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정식 명칭이긴 한데, 이제 환자분한테 쉽게 다가오는 설명으로는 무융터 수술이다. 쌍꺼풀 수술을 예를 든다면은 이제 옛날처럼 눈 떠도 티나는 쌍꺼풀은 이제 개복 수술이다라고 비유를 하면은, 이제 일반 복강경 수술은 눈 감을 때만 티가 나는 쌍꺼풀 수술, 이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눈 감아도 티가 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쌍꺼풀 수술,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쌍꺼풀 수술도 점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죠. 뭐 상식적으로는 예전의 수술보다 이제 더 좋은 수술법이 발전이 됐다고 하면은 가격은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가 이제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성형외과에 많이 뛰어들긴 하는데, 뭐 안타깝게도 산부인과 입장에서는 개복 하나, 일반 복강경 하나, 이제 단일공 복강경 하나, 그 기술적인 차이는 크게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단일공 복강경이 이제 구멍을 하나로 쓰다 보니까 편하게 이렇게 했던 작업이 한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잘 수술이 끝났다고 했을 때 환자분이 느끼는 차이는 전혀 없는데, 이제 수술을 하는, 집도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시간도 오히려 더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별다른 의사만 힘들고 비용적인 이득은 없고, 뭐 끝나면 환자는 좋기는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상 시술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도전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뭐 자꾸 하고 케이스가 늘어나다 보면은 이제 특별히 단일공 복강경이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못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복강경으로는 수술할 수 있는데 단일공으로는 수술이 안 된다, 뭐 이런 제약은 사실상 없고요. 단일공 수술을 못하는, 단일공 복강경으로 할 수 없는 정도의 형편인 뱃속 상태라면은 구멍을 더 뚫어서 하는 일반적인 복강경으로 수술했다 하더라도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술 시간이 더 긴 것도 아니고, 저는 좀 어차피 뭐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뭐 이게 더 힘들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새롭게 배우는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단일공으로만 했다면은 그게 그냥 원래 내 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존에 일반 복강경을 하셨던 분들이, 편하게 익숙했던 분들이 힘들게 단일공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할 수는 있지만은 훨씬 더 거부감이 있는 게 현실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몇몇 대학병원에서는 단일공을 안 하고 그냥 일반 복강경을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그걸 시도하겠는데 뭐 그런 가격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굳이 기존에 자기가 했던 스타일을 바꿀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일공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하긴 하더라도 이 케이스는 조금 힘들다, 어쩔 수 없이 일반 복강경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사실 뭐 단일공이든 개복이든 로봇이든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방법으로 수술했냐가 아니라 그래서 안전하게 수술이 마무리됐느냐, 사실은 그게 더 포인트입니다. 뭐 힘들게 하려고 고생했다고 물론 잘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랬다가 이제 불필요하게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이제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게 좋죠. 그래서 단일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수술법을 고집하지는 않고요. 중간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개복으로 전환해서 수술을 하든지 뭐 그런 식의 방법을 하고 있는데, 뭐 아까 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복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케이스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안전하게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 많이 오시면 됩니다. 오히려 수술이 어려워서 힘들다기보다는 수술할 사람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질병이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즐거운 일인데, 질병은 있고 치료는 하고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인데 우리 병원만 안 온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영상도 찍어서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병원의 좀 의료 이용의 형태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몇 달 전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미국에서 어떤 의사가 병원을 세우는 병원장인데 암 치료를 한대요. 그런데 멀쩡한 환자를 갖다가, 암이 전혀 없는데 멀쩡한 환자를 암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뭐 한 500명 가까이가 이제 몇 년 동안 쌓인 거를 역추적했던, 어떤 환자가 뭐 치료를 받다가 다쳐서 딴 병원 갔는데 암 있다고 해가지고 했더니 자기 암 치료 중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확인해 봤더니 그런 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 환자만 그런 거냐, 이제 다른 환자도 그런 거냐, 이렇게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한 몇 년에 걸쳐가지고 한 500명 가량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암 수술이나 암 치료가 고가의 비용이 든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이제 불필요한 거를 해서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고, 더 큰 문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갖다가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수술하셔야 됩니다, 암입니다, 치료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맞는 말일까? 다른 데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술을 못하는 병원은 있어요. 이제 규모가 작다든지 입원실이 없다든지, 이제 선생님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우리는 못하니까 다른 병원 가세요라고 말하는 건 있지만은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인데 수술할 케이스에서 제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듣고 나서 환자분이 결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죠. 그래서 마치 다수결하듯이 개인 병원도 한번 가보고 중간급 병원도 가보고 대학병원도 가보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게 나한테 진짜로 꼭 필요한 수술인지, 예를 들어서 자궁을 제거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전자궁 적출술을 꼭 해야 되는 케이스인지, 혹시나 혹만 제거할 수는 없는 건지, 혹시나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환자분들이 의료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한테 설명 잘 해주시고, 이제 수술법이 나한테 만족스럽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다 좋다 하더라도 이제 수술하는 시기가 이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맞출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이제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병원 호산여성병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최대한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병원은 시설도 좋고 선생님도 훌륭하신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래 예약도 늦고
뭐 검사한다고 하면 1주, 2주 기본적으로 걸리고 선생님 스케줄 따라서 학회라든지 뭐 있다고 하면은 이제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보통 빠르면 3개월, 늦어지면은 보통 6개월, 심할 때는 뭐 9개월에서 1년까지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적체가 되니까 이제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또 반대로 무조건 대학병원이 늦는 거는 아니고 이제 자궁 근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단순옥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천천히 수술하는 거고요. 이제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자궁내막암, 난소암 이런 식의 암이 있다는 분이 만약에 진단이 받고 의심스러운 상황이면 빨리 수술하고 항암이나 방사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선착순으로 기다린다고 해서 단순옥인 사람들이랑 똑같이 3개월, 6개월 기다린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암 환자분들은 가서 상담 받으시면 알지만 늦어도 한 달 이내 최대 보통 그래서 2주 정도가 가장 좋고 보통은 한 달 잡아도 사실은 불안해서 다른 대학병원 찾아가실 거예요. 2주 이내에 이제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하는 그런 케이스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순 양성 종양인 자궁근종 분들은 이제 좋은 시설에서 이제 잘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생리통이나 과다월경으로 이제 매달 생리하는 게 이제 고통스러우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병원은 이제 환자분 스케줄에 최대한 맞춰서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아시죠? 이제 말도 안 되게 빨리빨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수술전 검사 다 받으시고 특별한 게 없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 받으시고 내일 오전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분에 따라서 뭐 외국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비용이라든지 언어소통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보험 살리지도 못한 상태에서도 시술 받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회사나 뭐 이제 애들 방학이라든지 이런 본인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최대한 환자분 스케줄을 맞춰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일공 복강경으로 이제 시술을 해드리니까 환자분한테 최대한 이제 수술 결과가 좋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대학병원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똑같은 과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설명 시간이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묻기가 좀 불편하시죠? 바로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또 이제 묻는다 하더라도 주치 선생님한테 직접 교수님한테 묻기보다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간호사라든지 전문 간호사라든지 전공의 선생님한테 이제 묻기 때문에 뭐 간단한 거에 해결책이 되는데 조금 직접 하거나도 싶었던 것들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데 저는 직접 이제 환자분과 1대1 친절하게 길게 설명해서 납득될 수 있도록 본인이 결국에는 납득해야지 이제 제가 하자는 수술법에 따를 수가 있고 또 그에 맞춰서 이제 그 과정을 다 같이 함께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잘 해드린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호산여성병원에서 제가 이제 경쟁력 있게 수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적어도 지금 자궁근종으로 고통받고 계시고 수술이냐 비수술이냐 혹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라고 고민하신 분이라 하시면은 지금 이 영상이 전혀 지루하게 들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와주셔서 상담하시고 상담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모쪼록 고통받지 않고 잘 치료를 받았으면 하고요. 그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저희 호산여성병원 저와 함께 같이 가신다고 하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